네, 첫 번째 키워드는 2분기 실적 시즌 개막이라는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수출 지표가 크게 호조로 네. 발표가 됐습니다. 수출이 전년보다 모두 30% 이상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특히 항상 이 실적 시즌에서는 삼성전자가 스타트를 끊어주잖아요. 삼성전자의 실적 추정치가 전체 추정치의 2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만 알아도 전체적인 기업들의 좀 실적이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삼성전자가 올라야지 코스피가 상승을 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좀 분석을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일 그 7일이 되겠습니다. 7일 수요일 아침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삼성전자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 발표의 기대감이 지난주 후반부터 사실상 거의 현실화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들 이미 힌트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발표가 됐죠. 나라 전반적인 수출 4월, 5월, 6월 그리고 6월 달 실질적인 그 수출입 지표 수출입 그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3, 4, 5, 6 4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40%에 가까운 어찌 보면 40% 이상의 수출 실적을 만들어냈다라는 부분들. 그 이야기는 결국 무역 수지 14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고요. 일평균 수출액 약 한 36.8%의 증가, 4개월 연속 5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 여기서 수출 증가 업종과 수출 감소 업종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분명히 이번 실적 시즌에 매우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 실적, 수출 실적이 증가하는 업종은 당연히 매출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면서 그들의 실적 대다수가 자본재 산업이 되겠습니다. 자본재 산업 변동비보다는 고정비의 부담이 커서 수출액 또는 매출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정비 단위당 고정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되겠습니다.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익 단위 사실상 상당 부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 여기에는 반도체 업종, 자동차 업종, 석유류 그리고 무선 통신기기 업종이 해당이 되고요. 수출이 감소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수출이 감소하는 업종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거꾸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단위당 고정비의 증가, 다소간 이익단에서 조금은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는 선박과 액정 디바이스가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점. 큰 그림 속에서 업종별 희비 교차 분명히 좀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 3개월 연속 40% 성장을 했다라는 점. 이 얘기는 결국은 2분기에 4월, 5월, 6월 2분기의 실적 시즌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다. 결국은 2분기 실적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점. 이에 따라서 코스피 기업이익 추정치가 연초 대비해서 거의 30%에 가까운 추정치 상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초 전체적으로 이익 추정치 합계치가 약 27조 원 규모였는데 지금 현재는 35조 원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 나타나고 있고요. 앞서서 이수연은 그 말씀해 주셨다시피 삼성전자의 이익 부분이 결국은 전체 코스피 기업 실적 추정을 하는 코스피 기업들의 한 25%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생각을 해본다면 상당 부분 삼성전자 이익 추정치 역시 상당 부분 한 몫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일단 시장에서는 약 11조 원 정도 10.5조 원에서 11.5조 원 사이의 실적 전망치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분기 실적 어찌 보면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잔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 FOMC 6월 달 의사록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이렇기 때문에 다소간 테이퍼링의 이슈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시장 내 다소간의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 우리나라 지난주 후반에 보여줬었던 수출 실적 6월달 4, 5, 6, 6월달에 40% 가까운 수출 실적 성장, 이 부분은 고스란히 우리들 기업 실적과 연동이 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점, 성장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관점에서의 저가 매수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테이퍼링과 그다음에 코로나 이슈, 코로나 우려감,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이럴 때마다 다소간의 노이즈에 따른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조금씩 나의 포트폴리오를 확장시켜 나가는,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수출 호조 업종, 이 부분은 실적 개선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실적 성장, 눈에 보이는 부분이다. 그 부분, 자본재산업, 경기소재산업, IT, 그리고 내수 중에서는 증권업종까지. 여기에 정부 주도형 육성 산업들이 있습니다. 신재생, 그리고 전기자동차, 5G,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번 실적 시즌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실적 고점 논란이 다소간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업종 사이클 항상 성장이 있으면 정점이 있고 정점이 있으면 모멘텀의 둔화, 성장률의 하락, 이런 부분. 좀 다소간의 쇠퇴가 있고 다시금 저점에 대한 저점 확인이 나타나게 되면서 다시금 성장으로 돌아가는, 소위 말하는 산업 사이클 상에서 지금 현재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냐. 고점 논란과 성장 사이에서 결국은 다소간 긴 호흡의 투자 전략보다는 이번 실적 시즌부터는 아마도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계속되는 실적 정점 논란이, 계속되는 실적 시즌이 올 때마다 실적 정점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예를 돌아보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실적 정점 논란이 3분기, 4분기 이상 연속해서 계속 나타났었다라는 경험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정점 논란도 서서히 시작될 때가 되었다라는 점. 지속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성장 곡선, 성장률의 모멘텀 둔화 부분, 결국은 이 부분이 바로 실적 정점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 긴 호흡보다는 짧은 호흡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밸류에이션 중심의 접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 순환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PR이 높을 때 사셔서 PR이 낮을 때 파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PR이 높을 때는요, 결국은 수익이 잘 나지 않는 때, 그때가 PR이 높습니다. 주가는 계속 유지가 되고 상대적으로 실적이 잘 나타나지 않을 때, 그게 바로 PR이 높을 때 사는 거고요. 그리고 PR이 낮을 때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사이클 전략도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 잘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그런 전략,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꼭 유념해 두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실적 시즌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밸류에이션 관점을 갖고 있는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할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 피크아웃이라는 주제입니다.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성장 고점 논란에 좀 휩싸이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네. 주가가 5%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앞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제 피크아웃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D램 공급사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실적이 발표되어도 주가 상승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이번 실적 시즌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게 되면 V자 반등 이후에 첫 번째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하는 산업 사이클 상에 있어서의 피크아웃 논란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난 분기와 이번 분기의 가장 큰 실적 시즌의 차이점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유념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앞으로 한 1년 이상은 아마도 실적 정점 논란에 매 실적 시즌마다 그 기업들의 실적을 놓고 정점 논란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여기에는 산업 사이클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석유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철강업종 마찬가지. 대다수의 산업재, 자본재 산업들의 산업 사이클상의 어떤 그 움직임 변화 가능성, 피크아웃 논란 앞으로 계속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려 봅니다. 이 배경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실적 발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전망했던 것보다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도 물론 매출은 30% 이상 증가를 하고 실적, 순이익은 2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5.7%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 배경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실적의 피크아웃 가능성. 두 번째는 이제 실적이 많이 높아졌으니까 투자를 늘려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 투자를 늘린다라는 얘기는 미래를 위한 어떤 대비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현금성 자산을 소모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 현금성을 회사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주들한테 돌아오는 주주들의 몫이 상대적으로 당장은 줄어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 기업들이 이익을 내게 되면 종업원 몫이 있고요. 주주의 몫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의 성장을 위한 회사 몫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유지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여기서 회사 유보율을 높여서 이 부분을 투자로 이어지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주주한테 갈 몫이 상당 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하락이 나타나게 되는. 근데 산업재 산업 그리고 자본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항상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근데 그 대규모의 투자는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막 성장이 시작되는 그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 일정 부분 진행된 이후에 다시금 재성장을 위해서 투자가 집행이 되게 된다라는 점. 그 이야기는 결국은 피크아웃이라는 부분과 일정 부분 시기적으로 일맥상통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반도체랄지 경기 순환, 자본재 산업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관점의 접근이 상당 부분 유효한데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라는 그런 부분들 꼭 좀 이해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2분기 실적 기대감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출이 약 62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부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5%가량 증가할 것 같고 영업이익은 약 11조 원, 10.8조 원이 컨센서스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의 증가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약 10조 원에 육박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의 증가율을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2.7조 원에 육박하는 전년 동기 대비 38%의 증가가 전망이 된다. 그만큼 실적은 긍정적인 상황이 지속된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정점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상당 부분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매수 행보를 이어가기보다는 공격적인 매수 행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보다는 다소간 조금 지금 밸류에이션 관점에서의 좀 짧은 트레이딩 매수 관점의 어떤 그 대응이 유효해 보지 않을까. 하지만 이렇습니다. 반도체 정점 논란이 확실하다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번 실적 시즌을 필두로 해서 다음 3분기 실적 시즌, 4분기 실적 시즌 계속되는 실적 정점 논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투자가 지팡이 되고 지속 성장을 위해서 재도약을 위해서 투자는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다. 지금 현재의 투자 상황, 기술 내지는 지금 현재의 어떤 나의 자본 가지고는 사실상 지속적인 성장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의 돈 결국은 주주들한테 갈 몫이 회사로 유보가 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자본재 산업의 어떤 그 성격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항상 PR이 높을 때 사셔서 PR이 낮을 때 파시는 지금 PR이 상당 부분 낮은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 실적을 못 낼 때 그때는 PR이 높을 수밖에 없죠. 주가는 일정 부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실적을 잘 못 내니까 PR은 상당 부분 높습니다. 이럴 때 주식을 사야 된다. 이게 자본재 산업, 사이클 산업의 주식을 매매하는 기본적인 전략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서 서서히 저퍼의 주식을 매도해 나가는 그런 큰 그림에서의 전략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 공격적인 매수 행보, 지속적인 매수 행보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의 대응이 지금부터는 상당 부분 유효할 것이다. 실적 시즌과 다음 실적 시즌 사이에서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 노이즈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밸류에이션 노이즈를 계속해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생각을 해 두시면서 자본재 산업의 기본적인 특징 그리고 2분기 실적 시즌에서 뭐가 가장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인지 결국은 피크아웃 논란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이번 실적 시즌 잘 관망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피크아웃 고점 논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고점 논란이 단연 이번 실적 시즌만이 아니라 3, 4분기 실적